네, YTN 정치부 기자들이 핫한 국회의원들을 직접 만나봅니다. 생생한 정치 인터뷰 YTN 당당당. 오늘은 국회 정보위원장이자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 변혁에 소속된 이혜원 의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희가 있는 이곳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가 진행되는 정보위 회의실입니다. 사실 기자님 저도 여기 처음 와봤을 정도인데요. 네. 잘 공개가 되지 않는 곳이죠? 비공개가 원칙이고 심지어 보좌진들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다른 상임위는 보좌진들은 물론 들어가고 당에 소속된 각 당의 직원들도 막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뭐 민원인들도 들어가고. 근데 여기는 당의 직원은 당연히 못 들어오고 국회 보좌진들도 일절 출입이 금지되는 공간이죠. 네, 그렇군요. 시청자 여러분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곳 회의장은 다른 상임위 회의장과 다르게 검고 두꺼운 커튼이 좀 쳐져 있고요. 각 창마다.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문에도 상당히 두꺼운 철문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도청도 방지하고 그다음에 밖에서 이제 문이 얇을 때는 길을 잘 대면 안에 내용이 들리잖아요. 그걸 못하게 아예 방음이나 이런 걸 철저하게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속기록도 공개가 안 되죠. 속기록을 보좌관도 못 봅니다. 의원만 직접 그것도 갖고 가서 못 보고 여기 와서만 열람만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상당히 기밀을 다루기 때문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 관련해 갖고 최근에 좀 아주 좀 비밀스럽고 기밀스러운 사건이 하나 공개가 됐었죠. 북한 주민의 북한 선원 살인 사건. 이 사건이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저도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정말 현실에서 있었던 일일까? 영화의 이야기는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였는데 실제 그런 사건이 또 지난번에도 있었죠. 없는 사건은 아니에요. 페스카마도 보면은 이제 선장이 기압을 좀 심하게 줬다고 선원들이 반란해가지고 선장을 비롯해서 11명을 그냥 싸그리 죽이고 그다음에 뭐 시체는 바다에 버리고 흉기도 버리고 뭐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뭐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없지는 않습니다. 예, 있었던 사건이고 또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런 사건과 관련해서 일부 정치인들은 특히 한국당 의원님들은 정보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북송할 수 있느냐, 이것이 맞느냐, 한국에서 남한에서 재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좀 동의하시나요?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이게 사실 그 자유한국당에 소속된 의원님들은 정보위 소속인 한 분 간사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그 TF 의원님들은 보면 정보위원들이 아니라 그 정보위 간사를 통해서 전달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달받는 과정에서 사실이 그대로 100%잘 전달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저희들처럼 국정원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아보면 이게 이제 16명을 죽인 희대의 살인마 두 사람이 타고 도주하는 과정을 어떤 첩보를 통해서 우리 당국이 알게 됐는지를 공개하기는 이제 국가안보도 관련이 돼 있으니까 어렵지만 국방장관은 어쨌든 SI라는 부분까지는 공개했잖아요. SI가 이제 특수첩보 아닙니까? 이 특수첩보를 통해서 이 배가 16명을 죽인 살인마가 타고 지금 남쪽으로 도주를 하고 있고 어디 오고 있다 이걸 다 파악을 하고 있던 거잖아요. 그래서 NNL을 넘어왔을 때 계속 이제 쫓았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쫓고 쫓기고를 이틀 동안 계속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나중에 경고 사격까지 했는데도 이제 불복하고 계속 쫓고 쫓기고를 반복하다 보니까 결국은 납포해야 된다는 결정을 내리고 납포를 했고 그러니까 이게 첩보상으로 이미 이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알고 있었지만 납포를 하고 나서 두 사람을 분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범죄라는 게 어떻게 때렸냐 그랬더니 어떻게 일어났냐 포즈를 취해봐라 이런 거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의 진술, 자백이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일치하고 그다음에 우리 당국이 특수첩보를 통해서 확보한 그 부분과도 삼자가 명백하게 일치를 하면 명백했다. 그거는 이제 살인마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살인마를 여기서 재판을 하면 우리나라 형사법정에서는 시체 없죠, 흉기 없죠, 그다음에 혈흔 감시가 안 되죠. 무슨 수로 이 사람들 유죄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거는 전문가들이 다 99.9% 확실하다는데 그럼 여기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 그 사람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민등록증 내줘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탈북민들은 우리나라 국민들 세금으로 정착지원금 많이 주잖아요. 집도 주고. 그 살인마들을 그렇게 보호하면서 우리 세금으로 도와줘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재판해야 된다는 그 얘기가. 네. 또 다른 좀 북한 문제죠. 북한이 미사일 도발, 발사체 도발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올 연말에도 좀
그게 이어질 전망이 보고됐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제가 보기도 그건 상식선에서 그렇게 추론이 됩니다. 왜냐하면 연말이라고 북한이 시한을 내건 지가 오래됐고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데 미국은 어쨌든 북한이 원하는 걸 지금 내놓지는 않잖아요.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더 내놓게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게 하려면 계속 도발을 하고 압박 수위를 높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지난번까지 한 14차례 정도 되는 발사죠. 근데 이제 이런 발사를 더 다양한 형태로, 더 강화된 형태로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더 압박이 되지 않겠느냐. 이건 상식적인 추론이죠. 알겠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관심 있는 부분 좀 다른 부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 네. 보수 통합. 사람들이 많은 관심이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 우선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도대체 언제 탈당하는 것이냐 뭐 이런 궁금증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좀 힌트를 좀 주실 수 없을까요? 아니, 그 저희도 아직 확정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탈당이라는 거는 창당을 할 때 하는 건데 창당을 하는 준비에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준비 작업도 있고 처리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제 탈당을 해서 창당을 하는 수많은 과거의 전례들을 보면 그런 기간들이 있고 그런 기간 동안에는 이제 기존에 속해 있는 정당의 당적을 유지하면서 하는 것을 법적으로도 허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알겠습니다. 그 변혁 소속 의원님들 중에는 이제 기존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의원님들, 소위 이제 국민당 계열 의원님들이 네. 많이 계신데요. 함께 탈당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런 아무래도 질문들이 그분들은 있는데. 이제 당장 만약에 탈당을 하게 되면 당에서 제명을 해주면 의원직을 유지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본인이 스스로 하는 탈당일 경우에는 의원직을 상실하잖아요. 그러면 당장 이제 각 의원실마다 한 7, 8명 되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이 직원들의 생계 문제 등등등 의원 혼자 결정하기 쉽지 않은 문제죠.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가족이 다 달린 문제를 의원이 혼자 결정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도 직원들하고 다 의논하고 가족들 생계 문제도 걸려 있으니 좀 신중하게 판단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다시 이제 단식을 끝내고 나서 탄핵과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는 역사에 묻고 가자. 마치 유승민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는 듯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발언을 변혁이 내건 조건을 받아들였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변혁은 세 가지 조건을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조건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신 걸로들 말씀을 하시는데 2번, 3번에 대한 답이 아직 남아 있죠. 그래서 공은 이제 자유한국당의 한교안 대표에게로 넘어가서 아직까지 이제 그 공이 저희들에게 돌아오지 않은 상태인 거죠. 나머지 2번, 3번에 대한 이제 답을 하시면 또 저희가 답을 하고 이렇게 아마 진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국당 일부에서는 보수 통합 논의가 물밑에서는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 혹은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느끼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황 대표님 단식하시면서부터 지금까지 전혀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단식도 마치고 나오셨으니까 아마 또 보수 통합에 시동을 거실지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짓궂은 질문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의원님 지역구가 강남 3구지 않습니까? 네. 소위 한국당의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곳인데요. 그래서 한국당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혹은 이혜은 의원은 가고 싶어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다들 상상이죠.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는 상상인데 가고 싶어 한다에 대해서 이제 명확한 답을 드리면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면 황교안 대표가 제안했을 때 바로 가겠다 했겠지. 통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혁신이 중요하다. 혁신이 되지 않는 통합은 아무 의미도 없고 효과도 없다. 제가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겠습니까? 그걸로 말씀은 답을 가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의원님 말고도 다른 변혁 의원님들도 한국당 행보다는 신당 창당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를 거예요. 근데 지금 다들 이제 한 가지 공감하는 것은 통합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합하기만 하는 그런 단순 통합으로는 오히려 국민의 마음을 돌리기는커녕 국민들 마음을 더 화나게 할 거다. 보수에 등을 돌린 분들이 보수가 나눠져서 등을 돌린 게 아니고 보수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등을 돌린 거거든요. 책임지는 보수, 따뜻한 보수, 공정한 보수, 이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등을 돌린 거니까 그분들 마음을 되돌리려면 결국 이런 모습을 보이는 변화와 혁신이 먼저다. 그래서 저희는 변화와 혁신에 매진하겠다. 만약에 자유한국당도 우리의 그런 변화와 혁신에 동참해서 보수가 변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 통합이라는 거는 자연스러운 변화와 혁신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니까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그 이제 변혁 신당 저희가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조만간 발기인 대회도 열리게 되고요. 네. 그런데 뭐 변화와 혁신이라는 정체성이 좀 뚜렷하지 않은 거 아니냐, 또 혹은 특별히 강세 지역도 없지 않냐, 뭐 이런 비판도 나오거든요. 좀 수도권이 강세 지역이고 특히 또 이제 지지층으로 보면 2040이 저희의 강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2030에서 3040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지지를 받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에서 청년 중심. 이번에 보면 신당 기획단도 8명 중에 7명이 1970년대생이에요. 근데 뭐 경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그동안 키워온 청년들, 뭐 도의원, 그다음에 뭐 우리 바른 토론 배틀에서 우승한 챔피언들인데 이제 그분들 직업이 이제 변호사이고 뭐 의사이고 그렇지만 의사 변호사라서 저희들이 이제 그분들을 양성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토론 배틀에서 챔피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입도 하고 또 양성도 하고 한 분들이죠. 그런 청년 정치인들, 유능한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정치인들 층이 두텁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내년 총선에서 이제 변혁 신당이 얼마나 성공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면 성공이라고 보시는지 좀 여쭙고 싶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얼마나 정말 처절하게 변화하느냐 하는 앞으로 3개월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정말 국민의 눈높이까지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낸다면 저희가 자생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것이고요. 만약에 저희도 그걸 실패한다면 뭐 저희도 다른 정당들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3개월 이 결정적인 순간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요. 네. 의원님과 변혁의 앞으로의 행보, 그리고 보수통합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도 관심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